이번 시간은 제4과목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예상문제 풀이를 하는데 총칙하고 일반시험법에서 책에 나와서 강의해준 내용들은 그 문제들은 꼭 책의 문제랑 같이 하도록 하시고 일반시험법 중에 영향력류, 즉 질소와 인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책에 있는 염수 문제를 그래도 풀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항목별에 관한 것은 지금 프린트물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옆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보고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250문제로 총칙부터 시작해서 항목별 시험법의 모든 문제까지를 망라한 것이니까는 보도록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죠. 1번 문제 총칙에 관한 문제인데 1번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중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냉수는 15도씨 이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 온수는 60에서 70, 사고는 15도에서 25도, 실온은 1에서 35도.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상온에서 실험을 하도록 되어져 있죠. 두 번째 문제, 시험에 적용되어지는 온도에 표시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또 나오죠. 실온은 1에서 35 맞고 찬 곳은 0에서 15도씨가 되고 냉수는 15도씨 이하.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고. 역시 3번 문제, 온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다. 맞고 냉수는 15도씨 이하, 온수는 60에서 70도씨를 말한다.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시험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답은 4번. 4번 문제는 시험과 관련된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방울수라 하면 20도씨에서 정제수를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적화하였을 때 그 부피가 약 1ml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맞는 것이고, 찬 곳은 0에서 15도씨.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 수은주죠. 수주가 아니라 수은주.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약이라고 하면 기재된 양에 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5번 문제를 보면은 총칙에 관한 용어로 옳지 않는 것은 가마비라 하면 따로 규정 없는 한 15mm 수은주 이하를 뜻한다. 맞죠? 기밀용기를 하면은 취급하는 동안에 기체나 미생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그러면 기밀용기는 밀봉용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밀용기는 공기나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만든 용기가 되어지고, 밀봉용기는 미생물이나 기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만든 용기다. 그래서 기밀용기가 틀렸죠. 2번이 틀렸고, 3번 약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시험 조작 중 즉시라고 하는 것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답은 2번. 6번째, 밀폐 용기에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밀폐용기라는 것이 아니라 밀봉용기죠. 밀폐용기는 무엇으로만? 이물질,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용기가 밀폐용기. 그래서 일단은 가번은 틀렸고, 다음번에 보면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나번이 맞았네요. 3번에 보면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 공기, 다른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공기나 다른 가스 그러면은 이것은 기밀용기. 취급하는 동안에 이물질이나 미생물의 침입은 누구다? 밀봉용기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맞다. 그 다음 7번의 문제,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무엇이다? 밀봉용기라 그랬죠. 이 용기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다.
8번째, 용어의 정의에 옳지 않는 것은 밀폐 용기,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내용물에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관 용기를 말한다. 그러면 맞고, 즉시라고 하는 것은 30초 이내에 필수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한다. 맞고, 정밀히 단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양의 시료를 누구로 화학저울 또는 미량의 저울로 측량함을 말하는 것을 정밀히 단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확히 단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단다는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을 정확히 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정확히 하고 정밀히 하고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는 꼭 정확히 알아두도록 하시고, 냄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9번째, 공정시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온수라는 것은 60에서 70도씨, 냉수는 15도씨 이하를 말한다. 맞죠? 방울수는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릴 때 그 부피가 약 1ml 되는 것을 뜻한다. 맞고, 정밀히 단다. 또 나왔네요. 정밀히 단다라는 것은 규정된 양의 시료를 취하여 화학저울 또는 미량의 저울로 측량함을 말한다 그랬죠. 0.1mg까지 다는 것은 정확히 단다라고 했었죠. 3번이 틀렸고, 각각의 시험은 따로 기준에 없는 상온에서 조작하고 조작 직후에 그 결과를 가천한다. 단 온도에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맞는 말이고, 10번째,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랬죠.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전후의 무게차가 그램당 0.1이 아니라 0.3이죠.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1g당 0.3mg 이하. 그러니까는 2번이 되어지겠다. 11번에 수지로용 공정시험법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정확히 단다는 것은 규정된 양의 시료를 저어 화학저울 또는 미량의 저울로 측량함을 말한다. 이것은 정밀히 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 약은 기재된 양에 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시라는 것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한다. 감압 또는 진공이죠. 따로 규정이 없는 15mm HG 이하를 뜻한다. 12번, 용어에 정의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시험 조작 전 즉시란 30초 이내라 그랬죠. 가번이 틀렸고,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30분도가 아니라 1시간 더죠.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전후의 무게차가 그램당 0.3mg 이하일 때를 말한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무게를 정밀히 단다라면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은 누구라 한다? 0.1mg까지 다는 것은 정확히 단다라 그랬죠. 3번도 틀렸고,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약이라 하면 기재된 양에 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번이 맞고, 13번에 수지로용 공정시험법쯤 총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분석용 저울은 0.1mg까지 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맞다. 시험 결과 표시된 정량 한 개의 결과 표시 자릿수에 따르며 정량 한 개 미만은 불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맞고, 박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라 하면 시료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료가 아닌 것을 이용해서 시료 속에 들어있는, 즉 우리가 측정하는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바탕시험은 반드시 정제수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용액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시료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없는 용액을 가지고 바탕시험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정확히 취하여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양의 액체를 부피 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맞았죠. 14번,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는 것은 감압 또는 진공이라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15mm HG 이하를 뜻한다. 바탕시험은 시료에 대하여 처리 및 측정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 말이 맞죠.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뜻한다. 용기, 시험 용기는 용액 또는 시험에 관계되는 물질을 보존 운반
또는 조작을 위하여 넣어두는 것으로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깨끗한 것을 뜻한다는. 옳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정밀히 단단한 규정된 양을 처하여 화학적으로 밀양적으로 측량을 말한다. 2번에 보면 바탕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시험하여 보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료에 대한 처리를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뺀 것을 뜻한다. 빼는 것을 뜻한다. 맞았는데?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뜻한다. 다 맞았네? 이건 다 맞았어요. 시료를 사용하고 이런 시료 나오면 2번이 답이 되는데 4번 문제는 다 맞은 것으로 봐야죠. 14번 문제는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 측정치를 빼는 것을 뜻한다. 맞았죠. 이건 다 맞았어요. 이거는 14번의 문제는 14번의 문제는 다 맞았다는. 다 맞은 거예요. 14번의 문제. 다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시고 15번의 문제를 보면은 시험에 적용되어지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는 것은 기밀 용기는 취급 또는 저장한 동안의 밖으로부터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 맞고 정밀히 단단한 것은 규정된 양의 시료를 처하여 화학저울 또는 미량의 저울로 측량함을 말한다. 그러면은 맞고 정확히 취하여 규정된 양의 액체를 부피 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감압 따로 규정이 없는 15mm 순주죠. 수주가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그 다음 16번의 문제를 보죠. 16번 문제를 보면 정확히 취하는 것은 무엇으로? 예전 이름을 하면은 홀 피펫. 지금 바뀐 이름을 하면은 부피 피펫으로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이 맞고. 17번에 총칙의 용어로 틀린 것은 용기는 시험에 관련된 물질을 보호하고 이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맞고 박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하는 것은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 측정치를 빼는 것을 말한다는. 맞고 정확히 취하여 규정된 양의 액체를 부피 피펫으로 누군가에 취하는 것을 말하고 정밀히 단단한 것은 규정된 양을 시료를 취하여 화학적 미량의 저울로 측량을 말한다. 여기서 용기에 보면은 시험에 관련된 물질을 보호하고 이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용기 중에서 밀폐 용기에 관한 내용이죠. 용기 전체로 보면은 시험에 관련된 물질을 보존, 운반 또는 조작하기 위해 넣어두는 것으로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깨끗한 것을 말한다는. 이 물질만 이렇게 특별하게 딱 되어져 있는 것은 밀폐 용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용기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가번이 틀린 것이다는. 18번에 가문개수, 이거는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인데 꼭 잘 외워두셔야 돼요. 가문개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는데 가문개수는 검정곡선을 작성용 표준용액 농도 C에 대한 반응값으로, 즉 가문개수는 표준용액의 농도분의 반응값, 그래서 C분의 R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최근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9번에 정량 한계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에다가 10배를 곱한 값을 정량 한계로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20번에 다음 설명하는 정도 관리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정도만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시험 분석 결과 반복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반복 시험하여 얻은 결과를 상대 표준 편차로 나타나며 연속적으로 n에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것을 무엇이라는가?
정밀도라고 한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 정밀도를 21번에 정밀도 퍼센트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나번에 보면은 표준 편차를 n에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으로 값을 정밀도라고 한다. 요것을 꼭 외워두시면 되겠다. 이거는 20번의 문제의 형태로 21번의 문제 형태로 다 출제가 되어졌던 문제니까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 22번의 문제를 보면은 긴간의 일부라서 단면이 작은 목 부분과 점전 축소, 점전 확대 이런 말 나오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특징이다? 벤츄리미터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3번 공장 폐수 및 하수 관내 유량 측정을 위해 측정치 중 관내의 흐름이 완전히 발달하여 와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선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난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간류상의 점으로부터 충분히 하류점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 이것도 벤츄리미터의 특징이다. 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것이 별도로 설정되어진 내용이니까는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문제 맨 마지막에 해설도 제가 들어놨는데 그 해설에 보면은 그런 조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통상 관의 직경의 30에서 50배 하루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는 그 해설을 한번 참고를 꼭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아주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2000년도 그 전에는 최근 말고는 여지껏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꼭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24번에 이건 몇 번 나왔죠. 유입부의 직경이 100cm, 목부의 직경이 50cm, 벤츄리미터의 패스가 유입되고 있다. 벤츄리미터의 유입간 중 중심부의 수도는 100cm, 목부의 수도는 10cm일 때 유량 큐빅 센티미터 퍼 세크의 값은 얼마냐? 유량 계수는 1이다. 벤츄리미터의 유량 측정 공식 Q는 C에 A인데 이때 A는 반드시 목부의 면적이죠. 4분의 파이에, 그래서 D2의 제곱, 여기에 루트 1 마이너스 D1분의 D2의 전체 몇 승? 반드시 4승 곱하기 루트 2 G H. 요때 H는 누구다? 수주다. 수주. 물의 수두차를 얘기하고, 문제에서 누가? 이 G H인데 요 H가 수은주차. 수은주 차라고 했을 때 이거는 수주차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보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의 비중분의 수은의 비중 마이너스 1로부터 보정을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즉 여기에서 유량의 단위가 큐빅 센티미터 퍼 세크로 물어봤으니까는 이때 모든 단위들을 센티미터로 대입하면 되겠죠. 센티미터로. 중력가 속도도 얼마? 980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대입해서 계산기만 누르면은 답이 나오는데, 책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니까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한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나오니까는 근사치의 값을 찾으면 되죠. 그 다음 25번의 문제를 보자. 벤츄리미터의 유량 측정 공식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기억에 들어갈 내용. 기억이 요거였죠. D1분의 D2. 여기 4승은 나와 있으니까는. 그래서 유입부의 직경분의 목부의 직경의 비율이죠. 그래서 유입부의 직경이 분모, 그 다음에 목부의 직경이 분자 해서 2번이 맞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26번에 공장 폐수 및 하수 유량 측정 방법의 오리푸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설치 비용이 적게 소요되면 비교적 유량 측정이 정확하다. 맞고, 일직선상에서 관지름의 15배 내지 50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복수로 설치한다. 이거는 피토 간의 측정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얇은 판에 오리푸스가 널리 이용되며 흐름의 수론에 설치한다. 단면이 축소되는 목 부분을 조절하면서 유량이 조절된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 27번에 공장 폐수 및 하수 유량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오리푸스는 설치 비용이 적고 유량 측정이 정확하나 목부의 단면 조절을 할 수 없어 단면 조절을 할 수 있죠. 유량 조절이 쉽다라고 되어 있죠. 유량이 조절된다.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 피토가는 유속은 나노미터에 나타나는 수도 차이에 의해서 계산한다. 자기식 유량 측정기의 원리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여 자장의 직각에서 전도체에 이동시킬 때 유발되는 전압은 전도체의 속도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구나. 맞구나 보시면 되고 피토가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일직선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28번에 다음 중 관내 압력이 존재하는 간수로의 흐름에서 관내 유량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관내 유량 측정 방법은 벤츄리미터, 오리푸스, 노즐, 피토관, 자기식 유량 측정기가 있었죠. 그 외쪽에서는 즉 측정용 수로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웨어하고 즉 위어라고 하는 거하고 파셜 플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측정용 수로에서의 유량 측정법이다. 그래서 3번이 될 거고 29번에 파셜 플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수두차가 작은 경우 작아도 유량 측정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 틀렸죠. 수두차가 작아도 유량 측정이 그래도 상당히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셜 플룸이고 그 다음에 나번에 부유물질 또는 토사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목 부분에서 부유물질의 침전이 대량 발생하여 자연유화가 어렵다는데 목부에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침전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유량 측정이 양호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유물질 또는 토사 등이 많아도 측정이 가능한 유량 측정법 중에 하나가 파셜 플룸이 되고 재질은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강판, 염화 비닐 합성 수지 등을 이용하여 면 처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가급적 마찰로 인한 수손실을 적게 한다. 맞죠? 관형 또는 장반을 구별되면 패러데이 법칙이라 하면 이거는 자기식 유량 측정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30번의 문제 이런 유량 측정에 대해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이런 앞에서 특히 일반 시험법, 송초하고 일반 시험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도 틀리지 말고 다 맞춰야 돼요. 30번의 문제를 보면은 수두차가 작아도 유량 측정의 정확도가 양호하며 측정하려는 폐하수 중에 부유물질, 토사 등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 목 부분에서 유속이 상당히 빠르므로 부유물질의 침전이 적고 자연유화가 가능한 특징을 가진 유량 측정기는 측정용 수로서 파셜 플룸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파셜 수로. 31번 수로 및 직각, 삼각 이어판을 만들어 유량을 산출할 때 이어의 수도가 0.2m, 수로 밑면에서 절단 하부점까지 높이가 0.75m, 수로의 폭이 0.5m일 때 이어의 유량은 얼마냐를 삼각이어라 그랬죠. 삼각이어일 때 삼각이어의 유량 측정 공식은 이어일 때 유량 Q는 반드시 조건이 없으면 큐빅미터 퍼 미네 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유량계수 곱하기 이어의 수두의 몇 승? 2분의 5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삼각이어는 최대 유량이 얼마일 때 삼각이어로 측정한다? 1에서 4 큐빅미터 퍼 민에 해당되는 유량을 측정할 때 삼각이어로 유량을 측정한다. 자, 여기에서 이때 이 K값, 요 K값은 문제에서 식이 주어져 있지만은 식 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삼각이어라고 했을 때만 이 K값은 조건 없을 때 이렇게 구해야 될 때는 무조건 얼마로 쓰죠? 84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사치를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이어의 수도가 얼마라고 그랬었냐면은 0.2m라 그랬죠. 0.2에다가 2분의 5승 하면은 약 얼마가 나오냐면 90. 가나다를 봤더니 무엇이 나왔다? 큐빅미터 퍼 아워로 나왔죠.
그러면은 이때 단위가 큐빅미터 퍼 민이니까는 이것을 아워로 1시간은 60분에서 계산을 하면은 대략 90.96 정도 근사치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의 풀이에는 정상적으로 다 풀어놨지만은 하나하나씩 K값 언제 구해? 그냥 삼각형에서는 얼마만? 84를 쓰면 된다. 이런 거 알면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3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호의 수도가 2.5m. 그리고 K값은 구해야 되니까 84에다가 0.25m 2분의 5승 하면은 큐비미터 퍼 민의 값이 바로 나오는 거니까는 해보도록 하시고, 33번에 삼각 이호의 유량 측정 공식 K 곱하기 H의 2분의 5승이라는 것 알면 되고, 34번에는 사각이호니까는 사각이호는 유량 Q는 K배 스몰 b의 H의 몇 승? 사각이호에서는 2분의 3승이죠. 사각위호에서는. 그래서 이 측정 공식 기억을 하면은 33번, 34번 문제는 거저 맞히는 문제고, 35번에 사각이호의 수도는 80cm이고 절단의 폭이 2.5m, 유량은 얼마냐? 유량 개수가 1.6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갖다 대입하면 되죠. K값은 1.6이라고 하고, 폭은 얼마냐면은 2.5m. 이호의 수두는 80cm는 반드시 미터로 대입해야 돼요. 0.8m에다가 2분의 3승 해주면은 이때 단위는 반드시 큐빅미터 퍼 민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잘못된 문제에 해당돼요. 왜냐면은 사각이호의 K값을 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 K값을 구해보면은 절대 1.6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약 110에서 190 정도의 값을 갖는다고, 이 K값이. 근데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는 잘못돼도 그냥 쓰는 거죠. 문제 주어진 대로. 자, 아무튼 이렇게 구하면은 나온다는. 그리고 삼각이호는 얼마? 최대 유량이 1에서 4 큐비미터 퍼 민에 해당되는 유량을 측정하지만은 사각이호는 얼마? 4 큐빅미터 퍼 민 이상에 해당되는 유량을 측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35번 문제는 유량을 계산하면 약 2.86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약 2.9가 답인데 그거는 사각이호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밸런스 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6번의 문제는 위호의 수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로는 목재, 철판, PVC, FRP 등을 이용하여 만들며 부식성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선택한다. 그러면 맞고, 수로의 크기는 수로의 내부 치수로 정하되 폐수로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하고, 수로는 바닥면을 수평으로 하며 수위를 잃는 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유수 도입 부분은 상류층 수로의 이호의 수로의 폭과 깊이가 작을 경우에는 없어 좋다 그랬는데, 반드시 클 경우에 맨 처음에 수위 측정 부분이 있고 정류 부분이 있고 유수 도입 부분이 있는데, 이 유수 도입 부분보다 그 상류가 폭하고 깊이가 더 클 경우에는 이 유수 도입 부분은 없어도 좋다라는 것을 이런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37번에 다음은 유량 공장 폐수위 및 하수 유량 측정 방법 중 최대 유량이 1큐미터 퍼 미만인 경우에 용기 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용기는 용량 100에서 200리터인 것을 사용하며 유수를 채우는데 요하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는데, 용기에 물을 담아 넣는 시간은 최소한 20초 이상은 되어져야 한다라는 규정을 알아두시면 되고, 38번에 다음은 관내 압력이 필요하지 않는 측정용 수로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데 적용하는 방법 중 용기에 관한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옳은 것은 최대 유량이 1큐미터 퍼 미만인 경우에는 유수를 용기에
받아서 측정하며 용기는 용량이 100에서 200리터를 향하여 유수를 채우는 데 요하는 시간을 스톱워치를 한다. 그때 시간은 20초 이상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100에서 200리터. 39번 최대 유량이 1km/min 미만인 경우 용기에 의한 유량 측정하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용기는 용량이 50에서 100리터가 아니라 100에서 200리터라고 했죠. 답은 틀렸고 용기에 물을 받아 넣는 시간은 20초 이상이 되도록 용량을 결정하고 식은 보시면 맞는다는.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유수를 채우는데 요하는 시간은 스톱워치로 잰다. 맞고. 그 다음에 40번에 개수로에 의한 평균 단면적이 1.6m의 제곱이고 부표를 사용하여 10m 구간을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5초였다. 였을 때 수로의 유량은 얼마냐? 수로의 구성 재질, 수로의 단면의 형상, 기울기 등을 일정하지 않는 개수로의 경우를 기준한다는. 자,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다? 단면적에다가 평균 속도, 평균 통과 속도를 곱한 값이 유량이다. 유량 Q는 유량 개수가 있으면 쓰면 되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평균 단면적의 평균 유속 V인데 이때 표면 유속을 여기서 알았죠. 표면 유속을 V2라고 한다면은 이 V는 10m를 가는데 몇 초가 걸렸냐면은 5초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평균 유속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유속은 V는 표면 최대 유속이라 하죠. 즉 이 표면 유속 이거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유속을 실측 표면 유속을 일명 표면 최대 유속이라고 지칭을 해요. 이 표면 최대 유속은 평균 유속으로 환산할 때 표면 최대 유속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0.75배를 곱하면 평균 유속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법에서 설정되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유량계수 없으면 안 쓰면 되고 단면적은 1.6m의 제곱이고 10m를 가는데 5초가 걸렸고 실측 유속 또는 표면 최대 유속 곱하기 0.75 해주면은 평균 유속으로 환산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유량의 단위가 무엇이었냐면은 큐빅미터 퍼 민이니까는 1분은 60초 해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은 얼마냐 하면 되죠. 했더니 144 정도가 나와요.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41번에 보면은 개수로 유량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수로의 구성, 재질, 단면 형상, 기울기 등이 일정하지 않는 개수로의 경우다는. 수로는 가능한 직선적이며 수면이 물결치지 않는 것을 고른다. 10m를 측정 구간을 하여 2m마다 유수의 행단면적을 측정하고 산수의 평균값을 구하며 유수의 평균 단면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맞고 유속의 측정은 부표를 사용하여 100m를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며 이때 실측 유속을 표면 최대 유속으로 한다 그러는데 100m가 아니라 반드시 10m 구간을 기준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총평균 유속은 0.75 곱하기 표면 최대 유속으로 산출한다. 그건 맞죠. 답은 3번. 42번 그림과 같은 개수로 수로의 구성 재질과 수로의 단면 형성이 일정하고 수로의 길이가 적어도 10m까지 똑바른 경우가 있다는 개수로 수수면 1m, 수로의 폭은 2m, 수명 경사는 1000분의 1, 1000분의 1인 수로의 평균 유속 C 곱하기 가로 열고 RI의 0.5승을 KG의 유속 공수를 계산했을 때 유량은 얼마냐? 바진의 유속 개수 C는 1 플러스 루트 대문자 R분의 소문자 R 분의 87로 하고 여기서 R은 경심이죠. 강심은 B 플러스 2H분의 BH다. 스몰 R의 값은 0.46이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자, 얘기했듯이 유량은 무엇이다? 단면적에다가 평균 속도 V인데 여기서 kg 또는 체제 유속 공식 V는 반드시 미터 퍼 세크의 단위를 가져요. 요것을 알아야 되고 C 루트 R I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C에다가 가로 열고 R 쓰고 이거를 소문자로 I를 쓰고 0.5승 이 얘기나 똑같은 것이 다르냐. 공정시험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듯이 이렇게 저기 써준 것 뿐이에요. 똑같은 것이 다르냐. 단 여기에서 이 바진식에 따라서 C는 무엇으로 87 C네 1 플러스 스몰 r을 루트 r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스몰 r 값은 주어져 있죠. 0.46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문자 r은 b 플러스 2h분의 b 곱하기 h다. 이 얘기는 지금 이런 수로죠. 여기가 b고 여기를 스몰 h로 잡았을 뿐이죠. 이랬을 때 폭은 2m고 깊이는 수심은 1m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부터 2 플러스 2 곱하기 1분의 2 곱하기 h 이러면은 4분의 2니까 0.5네요. 그러면은 87 1 플러스 0.46 예. 루트 0.5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C의 값을 구해보니 얼마가 나오냐면 52.71 정도 나와요. 계산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그러면은 유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는 A는 단면적 얼마다? 2 곱하기 1 미터의 제곱 C는 얼마? 52.71 곱하기 루트 얼마? R의 값은 여기서 얼마 나왔어요? 0.5죠. I는 동수 9배 1000분의 1이라고 주어졌죠? 1000분의 1 해주면은 얘는 미터의 제곱이고 얘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얘를 곱해주면은 큐빅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민으로 구하라 했으니까는 요 세크를 다시 어떻게 돼요? 1분은 60초만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크 이렇게 없어지면은 큐빅미터 퍼 민 해서 요것을 쭉 곱해주면 되겠다는 거. 곱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41.6 정도 나와요. 그래서 답은 142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43번의 문제도 똑같은 체제 유속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44번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44번은 공장 폐수 및 하수 유량 측정용 수로 및 기타 유량 측정 방법 측정을 위한 위어의 최대 유속과 최소 유속의 비로 옳은 것은 위어는 500대 1이에요.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율이 500대 1이라는 것을 꼭 외워두셔야 되고 이것도 2010년도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요. 최근에. 역시 45번의 문제를 보면 다음 유량 계정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 비가 가장 큰 것은 누구다? 바로 벤츄리미더가 4대1, 노즐도 4대1, 오리푸스도 4대1, 피토간이 3대1, 자기식 유량 측정기가 10대1에 해당되니까는 자기식 유량 측정기가 가장 크구나라는 것을 여기서는 알겠죠. 만약에 위어가 나왔다면 위어는 얼마? 500대 1이니까 얘가 더 크겠죠. 역시 46번 마찬가지로 관내 공장 폐수 및 하수 유량 측정제의 벤츄리미터의 유량계의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범위는 얼마다? 4대 1이라고 얘기했었고 47번의 문제에서는
공장 폐수 및 하수 유량, 관내 유량 측정 방법을 측정하는 장치 중 공정수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수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수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누가 있냐면은 벤츄리미터는 공정수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벤츄리미터. 유일하게 벤츄리미터는 다 측정할 수 있는데 공정수에서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요거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48번에 폐처리 공정 중 관내 압력이 필요하지 않는 측정용 수로의 유량 측정 장치인 위허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다? 위허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1차 슬러지, 반송 슬러지, 농축 슬러지, 그다음에 폭기액 요 네 가지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차 슬러지, 2차 슬러지 처리수가 아니라 1차 처리수, 2차 처리수는 측정되고 그다음에 1차 슬러지, 반송 슬러지, 농축 슬러지, 폭기액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다음에 공장 폐수의 원수 이렇게 5가지를 측정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위허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1차 처리수, 2차 처리수, 공정수 이 3가지만 유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봐두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49번의 문제를 보면은 유량계에 따른 정밀도, 정확도로 옳은 것은 얼마냐?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이 4대 1이다르니 벤츄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해당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거 알아두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리푸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정밀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리푸스가 맞겠죠. 오리푸스의 정밀도는 최대 유량에 대한 퍼센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기준. 나머지들은 벤츄리미터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리푸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1, 노즐은 플러스 마이너스 0.3, 피토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자기신 유량 측정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이렇게 기준되어 있으니까는 여러분의 해설을 보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50번의 문제를 보면은 유속 면적법을 이용하여 하천 유량을 측정할 때 적용, 접합 지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능하면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식생의 성장이 없는 지점, 하류나 분류가 없는 지점에서 측정하게 되고 교량 등 근처 구조물에 측정할 때는 교량의 상류 지점에서 측정하고 대규모 하천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부자로 측정할 수 없는 지점이 아니라 걸어서 저기에 건너갈 수 있는 도섭이 가능한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규모 하천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도섭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 다음 51번의 문제를 보면은 51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